자, 오늘은 태양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소음인,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에 대해서 전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한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표리에 대한 부분, 를 가지고 두 가지씩 얘기를 했습니다. 표리를 하는데 한이 표가 되는 경우, 한이 리가 되는 경우, 이런 것은 각자 사상인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한표, 열리 뭐 이런 식으로 짝지어 가지고 두 개씩 이제 했는데, 여기는 태양인의 경우에는 외감과 내촉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동의수세본이 1894년 가보년에 지어질 때 그걸 구본이라고 그래요. 구본의 내용이 바로 외감과 내촉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6년 동안 이걸 쭉 해보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 병리를 다루는 게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한열과 표리를 도입을 합니다. 어차피 표리는 여기 있어요. 외감과 내촉이 표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다시 씁니다. 그게 신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손을 안 댄 부분이 어디냐면은 태양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인은 옛날 구본에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성명론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성명론부터, 그러니까 유학 부분부터 의학 부분까지가 이렇게 좀 이어지는 부분이 그 앞에 세 가지, 그러니까는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에는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약간의 저기가 있어요. 간극이 있고 잠깐씩 조금을 얘기한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그게 이렇게 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한열과 다양한 병증들을 다루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간극이 조금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구본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인의 외감병에서 하나, 여기는 이제 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병 이름이에요. 해역, 외감의 하나. 내촉에는 열격이라고 하는 부분 이라고 하는 병 이름이에요. 요거 하나, 딱 병 두 가지. 그래서 약도 두 가지. 이렇게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가보시죠. 자, 우선 외감부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태양인 외감, 요촉, 외감 요촉병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외감, 그러니까 한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외감인지 내촉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체 부위가 어디냐 하는 부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감인 경우는 이게 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요촉이라고 하면은 태양인은 폐대 간소하죠. 폐대에 간소합니다. 폐가 커요. 폐하고 그 표리 관계에 있는 장부가 뭐냐면은 대장이 아니에요. 그죠? 사상에서는 대장이 아니라 이게 뭐죠? 위관이에요. 간과 표리 관계에 있는 장부. 이게 이제 장이면 부죠. 이게 부에 해당하는 건데, 간의 부는 뭐죠? 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사상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얘가 소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인은 약간, 이건 센 부분이고 약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소장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간과 폐나 위관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사실은 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따로 있어요. 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소장의 뒷부분, 소장은 이 4분을 했을 때 아래 세 번째 있는 부분이 소장이에요. 그죠? 맨 아래쪽에 있는 게 뭐예요? 대장이잖아요. 그럼 뒤쪽으로 가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방광이에요. 그 위에 세 번째 있는 게 뭐예요? 세 번째 있는 게 요척인 거예요. 세 번째 있는 게 요척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요척이라고 하는 것을 표로 얘기를 하고 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촉 소장병이고 외감 요척병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에 대한 부분은 간과 소장을 이로 보고, 요척하고 우리 이목비구 중에서 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비예요. 비. 코. 그래서 요척하고 이 코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이따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외감하면은 요척병인 거고, 내촉하면은 무슨 병? 소장병. 이렇게 제목이 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이제 가보죠. 그래서 지금 외감 요척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외감 요척병은 이퀄 해역입니다. 해역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자, 이 해역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내경에서 나옵니다. 내경에서 나오는데, 내경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자, 내경에 해역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청맥이 완삽하다고 했어요. 완삽하다. 청맥이 완삽한 거를 해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해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맥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 내경에 나옵니다. 내경은 원래 그것만인데, 이거를 이제 후대가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청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총관척 할 때 그 척입니다. 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초는 양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양과 음으로 나누면 그렇고, 또 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속에 있는 부분. 그리고 촌이라고 하는 거는 이 표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후세에서 해석을 하기를, 자, 척이라고 하는 거는 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음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하부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을 관장하는 게 간과 우리 그 장부 중에서 간하고 신이다. 해석을 후대에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주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간과 신 부분, 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은, 이거는 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에 열이 있다는 뜻이고, 이 삽이라고 하는 건 꺼끌꺼끌한 거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진액이 부족해서, 이거는 망혈, 혈이 부족한 걸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안에 열이 있으면서 혈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거다. 전체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역이라고 한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거기 이제 풀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해역에 대한 거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불한,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열불열, 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불약,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장부장, 튼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라는 거야 대체? 그래서 영불가명,
이거 모질 영자예요. 도대체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해역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해는 해석한다고 칩시다. 이해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도 되고, 이 역자는 감질나다 할 때 쓰는 역자예요. 뭔가 확 들어오지 않아요. 감질나게 이렇게 뭐 있을 듯 없을 듯 한 게 역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것 뭐 이런 건데, 후대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풀어졌다, 몸이 풀어졌다,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로 그냥 후대에는 아예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이 좀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해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이제 풀어져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은 어떻다? 열이 있는 듯 없는 듯, 한이 있는 듯 없는 듯, 약한 듯 아닌 듯, 튼튼한 듯 아닌 듯 뭐 이렇대요. 자, 이거는 아주 예전부터 이런 것을 봐와서 그 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영추에서도 여기에 대해 한마디를 합니다. 영추에서는 해역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수가 상한 거다, 수가 상했다. 수가 상하게 되면은 이 수는 골수를 얘기를 하죠. 골수가 상하게 되면은, 골수가 상하면은 이 아래쪽에 뭐 얘기를 나오는데 이제 소락이라고 나와요. 소는 사라진다는 얘기요.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소삭이죠. 이게 소삭은 뭐 빛날삭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봤냐면은 아마도 제 기억에는 당뇨와 관련돼서 뭐 얘기하면서 뭐 잠깐 본 기억이 있어요. 자, 소삭, 뭔가 태워서 사라지는 느낌이 있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냐면은 행산이라고 나옵니다. 행이라고 하는 건 정강이를 얘기해요. 정강이. 우리 정강이 뼈 알아요? 정강이, 아랫돌이. 이쪽 부분이 산, 시리다 또는 시큰하다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골수가 상했다, 골수가 열에 의해서 없어져 가지고 정강이 뼈에 시큰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해역이 되는 것이다. 해역, 몸이 풀어져 가지고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그게 해역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되면은 불거다. 불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죠. 불거라고 하는 거는 불능한 거다,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역이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나오는 증상은 뭐다? 걸어가지를 못한다. 아랫돌에 힘이 안 들어가서 걸어가지를 못하는 증상, 그게 해역이라는 겁니다. 논왈 하는 거는 그 동무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해줄게 하는 거죠. 논왈. 자, 해역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 증상은 정강이의 문제가 아니라 요척병이다, 허리의 병이다는 거죠. 요척병이다 그랬어요. 정리를 해주고, 요척병, 태양인의 요척병이다. 다른 사상인이 아니라 태양인의 요척병이고, 이 병은 되게 중한 거다, 태중증이다, 되게 중한 증상이다 얘기를 했고요. 자, 아주 중하다 그러면은 우리 사상 쪽에서는 약으로 치료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한 치법도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치법이에요. 개 삼가하라, 항상 조심해라. 뭘? 심해. 자, 깊이 슬퍼하는 것, 깊이 안타까운 것, 매우 슬퍼하고 매우 안타까워하는 것을 경계를 해라. 태양인은 우리가 성정을 배울 때 성에 대해서는 이 슬플 애를 얘기를 했고, 정에 대해서는 뭘 얘기를 했죠? 정. 태양이는 뭐가 폭발하죠? 무슨 감정이 폭발합니까? 노가 폭발합니다.
노. 그래서 애성과 노정이 태양인을 특징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성이고 정이요. 성은 본질적으로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는 거고, 드러나지 않지만 거기에는 이 희노애락의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 드러난 게 뭐냐면 정으로서 드러나는데 그거는 노로 드러나는 겁니다. 노로 드러나는. 그러니까는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속에 있고 또는 그게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애라고 하는 거는 성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조심을 해라. 두 번째, 이걸 치료하려면은 두 번째는 원, 멀리 해라. 원, 멀리를 해라. 진노. 이 성낼 노자고 성낼 진자입니다. 진노를 멀리 해라. 이건 감정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성의 영역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성의 영역은 비록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심해지면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노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감정의 형태로 드러날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안에 심해가 있으면 나중에는 노의 형태로 드러나니까 애초부터 심애와 진노를 애초부터 삼가하고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수양을 쌓아서 마음 상태가 청정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맑고 안정된 상태가 돼야지만 치료가 된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부가 설명이 나오겠지만 약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마음의 병이니까는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중증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태중증이라고 한 거예요. 안 나았다는 거죠. 잘 안 난다는 거고. 이런 연후의 치료가 되는데 이때 치료를 할 때 쓰는 약, 그게 오가피 장척당이다 라고 하네요. 오가피는 아시죠? 오가피가 들어간 장척당,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뭘?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 약이다. 오가피 장척탕이라고 하는 거를 써라. 근데 이 약을 쓸 때는 약만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심애를 개심애하고 원진노를 해서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약을 써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해역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해 주는데,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가피 장척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고 가죠.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참 약물도 되게 없어요. 이 태양에는. 자, 아래쪽 신정방 쪽에 오가피 장척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일별을 해보죠. 오가피 장척탕에는 당연히 오가피라고 했으니까 군약이 오가피가 4돈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모과가 들어갑니다. 모과가 뭔지 아시죠? 모과. 그 다음에 청송절이 들어갑니다. 청송절. 이렇게 모과, 청송절이 2돈씩 들어가는데, 청송절은 그 소나무 그 가지, 그 마디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앞에 가서 또 볼게요. 청송절이 뭐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포도뿌리, 포도근, 녹은 녹근 아니고 녹은은 갈대뿌리예요. 갈대뿌리. 그 다음에 이거는 앵도육. 앵도육은 아시죠? 앵도. 그거 1돈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맥미가 반숟가락이 들어갑니다. 교맥이 뭐죠? 아니요. 메밀. 네, 메밀입니다. 메밀이 들어가요. 이 메밀이 태양인의 그 외감에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 싶으면 메밀 먹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외감. 표증, 외감. 이게 쓰이는 게 교맥이에요. 교맥. 자, 청송절이 없으면, 골재라고 하는 건 없다. 그 재료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청송절이 없으면 야, 솔잎으로 해라. 솔잎을 대신 써도 되겠다. 이 약은 표증을 치료한다.
표증을 전체적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 약 하나밖에 없어요. 표증에. 그 뭐 고방도 있어야 하고 뭐 그런데 이런 게 없고 본초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별을 해보죠. 5페이지 가서 증류본초 안에 나온 그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자, 오가피라고 하는 건 뭐 할 때 쓰느냐? 우리 오가피, 알고 계시는 오가피예요. 오가피는 뭘 치료하는 데 쓰냐면은 양각 동비라고 해서 이 다리가 저리고 아플 때, 그리고 골절이 연급, 골절이 뻣뻣하고 잘 움직이지 못할 때, 모든 관절이 그럴 때 쓰고, 위벽은 이게 마비되거나 하는 것을 위로 나타내는 거, 벽이라고 하는 앉은병이 벽자예요. 그러니까 잘 걸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 상태, 이럴 때 오가피를 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가피는 또한 소아가 3살 정도 된 소아가 걷지를 못할 때 이걸 쓰면은 잘 걸어갈 수도 있다. 못 걷는데 쓰는 게 이제 오가피다. 이거는 본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송절 하니까 관절하고 통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송절은 뭘 치료하냐면은 이 각 다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힘이 없어서 못 걸어갈 때 송절 쓰고요. 모과는 이거는 이 다리에 힘이 없는 거와 좀 다른 얘기 같은데 한번 보긴 하죠. 구역, 이거는 구역은 뭐예요? 이 구토와 이 토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얘기죠.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는 부분을 그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소개병 같잖아요. 소개병 같고, 근데 자즙해가지고 음지해라. 그러니까 끓여서 국물을 낸 다음에 그걸 마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모과는 여기서는 구역질에 쓰는 거로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근 있죠. 전근 어떻게 치지? 이렇게 하고 전근이 뭐죠? 쥐난 거예요. 여기는 쥐난 거. 전근의 요약 그러면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모과를 얘기를 해요. 모과가 전근에 쥐나고 이렇게 근육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일 때 이걸 전근이라고 하는데, 모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양각. 생강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양각. 그 종류긴 하지만 훨씬 좀 독한 게 있어요. 양각. 모과하고 양강이 전근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본초에 있는 모과가 구역질을 좀 그치게 하는 거로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근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오가피 장척당의 모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본초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어쨌거나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 포도근도 아까 썼잖아요. 포도근도 여기는 구토하고 이 딸꾹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토, 딸꾹질 등의 포도근을 쓴다. 이것을 진하게 달여가지고 조금씩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우도는 이따가 볼게요. 미우도는 이따가 보고, 노근은 뭐냐면 이건 갈대뿌리예요. 과일 쪽에. 갈대뿌리는 어느 때 쓴다? 건구, 헛구역질에 쓰이고,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뭐 번역을 딸꾹질로 얘기를 했던데, 열이라고 하는 것은 목맬 열자예요. 목을 맨다. 목맬 열자니까 목이 꽉 막혀서 이게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걸 열이라고 그래. 이따 열격이라고 하는데 다시 설명이 될 텐데, 이 노근이 열이나 이 안 넘어가면서 이 번민, 막 가슴이 답답할 때 쓰는 약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근은 5냥을 물에 끓여가지고 요거가 한 대가 될 때까지 한 다음에 이걸 한 번에 마시면 된다. 근데 이걸 한 3번 정도 먹으면은 그 전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건 놔두고요. 아래쪽에 두 번째 그 교맥이라고 있죠. 교맥은 메밀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교맥은 장위를 튼튼하게 한다고 돼 있고요. 기력을 올려준다고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맥은 태양인한테는 외감에 주로 씁니다. 외감. 표증, 외감 쪽에 교맥을 씁니다. 그러니까 태양인이 감기 걸리면은 메밀로 끓인 죽이나 이런 걸 먹으면 좋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야죠. 선생님들이 그 솔잎가루를 네. 수동할 때 솔잎가루 네네. 다리 저기. 네. 솔잎. 이 자체는 좀 차게 하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메밀이 차게 하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아있는 부분 한번 보시죠. 자, 해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동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역이라는 거는 해역이라는 거는 상체는 완건해, 건강해요. 상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하체가 해역한 거다. 하체가 풀려버린 거다. 그래가지고 강력, 다리의 힘이 어떤 상태냐면은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리는 걸을 수 없는 상태인데 마비 증상이 있거나 중통의 증상이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마비 증상도 없고 붓거나 아픈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리 힘 자체가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닌데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증상이 바로 약불약, 장부장, 그 다음에 한불한, 열불열이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는 얘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힘이 있는 것 같은데도 걷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요척병이다. 허리병이다. 이게 다리병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해역증이 있으면은 특징이에요. 해역증이 있어요. 자, 다리에 힘없어 못 걷으면은 태양인의 경우에 반드시 뭐가 없다? 대오한 발열이 없다. 그러니까는 오한증이나 발열증이 없다는 거예요. 오한증이나 발열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그 다음에 신체 동통도 없어요. 신체가 어디가 아프고 쑤시고 하는 것도 없어요. 만약 태양인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오한발열이 있고 신체 동통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이거는 이 요척의 표기가, 요척의 기운이 충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히려 충실한 상태여서 이 병이 쉽게 낫고, 이렇게 다리에 힘 빠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쉽게 낫고 그 사람은 완전히 건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태중한 상태라면은 이런 증상이 아예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한발열이나 이런 신체 동통 증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인병은 대개 이렇게 좀 이상해요. 이래서 외감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자, 태양인 두 번째. 자, 내촉 소장론입니다. 내촉 소장병론이에요. 소장병입니다. 내촉 소장병. 이건 이병이에요. 이병. 예, 우리 표현을 달리하게 되면 이병. 이거는 열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자는 목을 매다는 열자예요.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딱 매고 있으니까는 들어가지가 않겠죠. 잘 안 들어가는 목매 열자. 격은 우리 횡격막 할 때 그 격자예요. 이 가슴 부분에 횡격막이 있죠. 그러니까는 열격이 바로 이쪽과 관련된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환이 어떤 건지는 한번 가서 보시죠. 네. 그 예전에 그 태양병, 그러니까 태양인의 그 병증에 대해서는 그 주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략을 파악을 했다라고 동무가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주진영이 전체적으로 이 열격에 대한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죠. 자, 주진영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열격과 반위. 이 반위는 그 뭐 드라마에는 이게 위암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위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위예요. 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반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위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먹으면 토하는 그런. 네. 그런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죠. 주진영이 얘기한 거예요. 열격과 반위라고 하는 증상은 혈과 액이 모두 소모가 된 거다. 혈과 액이 모두 소모가 된 거다. 소모가 된 거 가지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위완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참 익숙하지는 않은데, 위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구멍 시작부터 위구 끝까지를, 그러니까 식도 부분, 식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후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후 모두. 이 식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폐에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까지를 모두 포함을 하는 게 위완입니다. 위완. 그래서 위완이 그러면은 위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위까지고 그다음에 완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 그 아래 위는 위고 위까지 도달하기에 앞서서 이 입 끝에서부터 위까지 도달한 그 사이를 위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목부분, 목부터 가슴까지를 위완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장 그 전까지 부문까지는. 네, 맞아요. 그렇죠. 여기 인후 쪽부터 이게 분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과 액이 모두 소모가 돼가지고 이 위완 부위가 말라붙었다는 거예요. 건고. 여기가 말라붙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어떤 증상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말라붙은 쪽이 인에 가까운 그 위쪽이면은, 그러니까 이 바로 위에 이 상부 쪽이면은 목구멍 위쪽, 목구멍 그 윗부분 쪽 이쪽이면은 수음 가행이라고 했어요. 자, 물을 마시면은 물은 내려가요. 그런데 음식물은 난입 잘 내려가지를 못해요. 내려가더라도 조금 내려가는 정도. 예. 그러니까 목을 딱 메고 있는 상태, 이게 딱 메고 있는 상태처럼 물은 좀 내려가는데 음식물은 잘 안 내려가는 상태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열이라고 한다. 목멜 열자잖아요. 이거를 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상부 쪽에 이 목구멍 위쪽에 문제가 생겨서 물은 좀 넘어가지만 다른 건 잘 못 가는 것을 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위에 가까운 쪽 분문 쪽 이쪽에 그 아래쪽에 만약에 이렇게 말라붙었을 경우에는 음식물이 약간 내려가긴 한다. 근데 위장으로 다 들어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난진 입위 여기는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양구 복출 도로 나와요.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도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장에 다 못 들어가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 구토하는 거죠. 이건 구토죠, 구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격. 격은 그래서 아래쪽의 문제, 열은 위쪽의 문제. 그 다음에 이 격이라고 하는 거를 반위라고도 한다. 반위라고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격과 반위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주진영이. 그 아래쪽에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대변이 변비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아주 적고 하면서 마치 양의 똥처럼 나오면은, 양의 똥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도 이거와 증상은 다르지만 같은 원인에 의해서 생긴 병이다. 같은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병출일체. 같은 원인으로 생긴 증상이다. 병이다. 그런 겁니다. 그죠? 이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죠. 자, 상초열격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먹으면
그 위안부와 가슴으로 이어지는 쪽에서 통증이 생겨요. 음식물을 먹으면 잘 안 내려가니까 통증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수유 토출, 조금 있다가 잠시 있다가 토하게 됩니다. 토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음식이 나오게 되면은 통증은 바로 그치게 됩니다. 이 못 내려가고 거기 있으면서 통증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다시 토하게 되면 통증은 없어지는 게 상초열격이고, 그 다음에 중초열격은 음식물이 내려가기는 해요. 내려가는데 위장까지 다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제법 있다가 또 이걸 토하게 되는 것이 중초열격이고, 하초열격은 뭐냐면 이 시간이 더 길어져요.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먹으면 아침에 토하고,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하초열격이라고 한다. 이 앞에서 있다 나오느냐, 어디 중간쯤 있다 나오느냐, 끝에까지 조금 있다 더 있다 나오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열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는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같은 부분인데 몇 가지를 여기에서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열격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한번 보죠. 자, 기와 혈이 모두 허하게 되면은 입안에 거품이 되게 많아진다. 그리고 이 거품이만 자꾸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거품만 자꾸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 동무가 이랬어요. 동무가 태양인이잖아요. 동무가 몇 년간을 이랬습니다. 하여튼 개거품을 몰고. 그러니까 동무가 지금 자신의 병 때문에 사실 동해수세보원 이쪽 의학까지 쭉 가게 된 건데, 이런 내용을 보면 얼마나 참 실망을 했겠습니까? 네. 나중에 또 그 얘기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에 대변이 양의 똥처럼 나오게 되면은 난치다. 치료가 어렵다. 또 하나. 자, 부담 음식 하면은 난치다. 담백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난치다. 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아주 기름진 음식을 이 몸에 기운을 돋아야겠다고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백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들과 관련돼서 하는 얘기겠죠. 그렇게 보시고, 이 비슷한 시기에 그 아래쪽에 장계봉이라는 사람이 뭔 말을 했냐면은, 자, 이 열이라고 하는 거, 열격을 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 열이라고 하는 거는 약이 특별히 없더라. 그래가지고 한 얘기가 뭐예요? 신사간병이다. 정신과 생각과 관련된 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과 생각과 관련된 병이다. 그러니까 약을 아무리 써도 그게 잘 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정신과 관련된 것 같아. 이렇게 그때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동무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또. 그래서 오른쪽에 얘기하고 있죠. 오로지 내관하고 자신의 내면을 보고 관찰하고 자양, 수양을 스스로 해야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과 생각에 관련된 병이니까 이쪽과 관련된 치료를 해야지 낫는 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신, 고금의감에서 공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다시 한번 했는데 따라가 보죠. 자, 열, 격, 그리고 반위, 이거는 모두 병의 원인이 같은 거다. 같은 거 같죠? 앞에서 쭉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이 열격의 증상은 허에도 속하지 않고 실에도 속하지 않고 냉에도 속하지 않고 열에도 속하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신기 등의 일점의 병이 생긴 거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신기 할 때 정을 빼고 신기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정과 신을 얘기할 때 정기와 신기로 나눠서 얘기할 때 아무래도 조금 물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걸 빼고 나머지 부분, 기와 신 또는 신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앞에 얘기하는 거 정신과 생각에 관련된 병이다 라고 하는 걸 같은 뜻으로 얘기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병이 든 거다, 이렇게 공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이제 동무가 정리를 합니다. 그 아래쪽에 논왈 해서 정리합니다.
자, 논왈. 자, 이 증상은 태양인의 소장병이다. 위완의 병이 아니라 위완이 막혀서 막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이거는 위완의 문제가 아니라 소장병이다. 소장병이고 이것도 역시 태중증이다. 아주 중한 증상이다. 태중증이다. 중한 증상이니까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약만 가지고는 절대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필 멀리 해라. 필원 진노를 멀리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 있죠? 단 끊어라. 후미를 끊어라. 담백한 음식만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약을 써라. 아까 건 좀 다르죠. 여기는 감정에 대한 얘기만 나왔어요. 이 노에 대한 얘기만 나왔어요. 그리고 겹쳐서 음식이라고 나왔죠. 아까 표병은 이 감정에 대한 얘기 말고 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정 말고 성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성, 심애를 경계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덮쳐 있는데 여기에는 이 병에 대해서는 이 정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시죠. 자, 여기에 당연히 이때 약을 쓰는 거는 약을 쓰면 어떤 약을 쓰냐면은 미후등식장탕을 써라. 미후등. 원래는 미후도가 들어갔는데 왜 등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미후라면은 원숭이에요. 원숭이. 미후등 하면은 등하면은 이건 넝쿨. 미후등식장탕이에요. 등식장탕. 이걸 써라. 이것이 유일한 그 내촉,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한 약입니다. 태양인이 쓸 수 있는 이 병에 대한 약이에요. 이 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신정방 쪽, 그게 6페이지 쪽 아래쪽에 있네요. 보시죠. 자, 미후 등식장탕을 보면은 군약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미후도가 들어갑니다. 미후도는 다래예요. 다래. 우리 산 다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가 다 아까 오가피 장첩탕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 한두 개만 빼고는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예.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들어와 있죠? 아까 포독은 들어와 있죠? 녹은 들어와 있죠? 앵도육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오가피 들어와 있죠? 청송절 대신에 송화가 들어와 있네요. 송화가 들어와 있고 여기 아래쪽에는 저두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두라고 하는 거는 이 절구를 저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구에 묻은 쌀겨가 저두광입니다. 네. 이거를 써라. 예, 그거를 긁어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그 뒤편에 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보죠. 자, 미후도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없으면 미후도를 써야 되는데 없으면은 그 넝쿨로 대신해도 된다. 미후등. 그래서 미후등식장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증을 치료한다. 이증 전체를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그 아래쪽에 채과지속, 채소나 과일에 속한 것 중에서 청평소담지약, 그러니까 되게 시원하고 담백한 종류의 것들은 모두 다 간의 약이다. 간의 힘을 길러주는 것. 간이 약하니까 간의 힘을 길러줘야겠죠. 간이 약한 사람이 태양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인한테 맞는 약이나 음식이다. 그 다음에 합속은 이거는 조개죠. 조개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간을 도와주는 것들이다. 조개류 이런 것을 태양인이 먹으면 좋겠다.
그 아래쪽에 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읽어버리죠. 자, 논왈 이제 동무가 한마디를 냈어요. 자, 약에 대한 경험이 넓질 않아 갖고 많지 않아 가지고 약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거는 병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인의 수가 옛날부터 매우 적어서 옛날 책도 그렇고 해가지고 거기에 실려있는 증상이나 약이 아주 희소하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 희소해가지고 내가 태양인과 관련된 여러 어떤 약방이나 증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기록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이거는 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소개 안 된 그 본초 쪽에서 우리가 뭘 하다가 말았냐면은 미후도 이런 게 있죠. 미후도 한번 가볼까요? 미후도는 뭘 치료하느냐면은 미후도 달해예요. 달해. 열옹 반위 열이 옹체가 돼가지고 토해내는 증상을 치료한다. 즙을 내가지고 먹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고 그 넝쿨의 즙은 매우 미끈미끈해갖고 뭘 치료하냐면은 위장이 막혀갖고 저 6페이지 위쪽입니다. 6페이지 위쪽 5페이지부터 건너왔어요. 네. 자, 위장이 막혀서 토할 때 이런 미후 등 이런 것들이 좋고 이걸 즙을 내 가지고 먹으면 아주 좋다라고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방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방합도 반위 토식 그러니까 토할 때 이것도 좋다. 공신은 뭐라고 했냐면은 방합은 반위를 치료한다고도 공신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즉어라고 있습니다. 즉어는 뭐냐면은 뭐죠? 붕어예요, 붕어. 붕어도 반위를 토하는 것을 치료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순자예요. 순도 밥이 잘 안 내려가고 토할 때 토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데도 쓰인다. 그래서 지그하고 순채하고 같이 끓여서 먹으면은 국을 끓여서 먹으면 북갱짜죠. 잡갱식직. 국을 끓여서 먹으면은 좋다. 이 구토를막하고 밥이 안 내려가고 하는 태양인들한테 아주 좋다. 이런 얘기죠. 저두광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두광은 열을 치료한다. 목멜 열이죠. 잘 안 넘어가는 거.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 거. 인후가 막히는 것. 이거를 이 세강, 이 가루를 가는 가루를 벗겨내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먹냐면은 백죽의 청이란 말은 백죽이라는 얘기는 미음을 얘기를 합니다. 미음을 끓일 때 그 위쪽에 뜨는 맑은 물이랑 같이 해서 먹어라. 이거를 저두광을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자 전체 이런 그 미후도 식장탕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후등 식장탕이네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자, 아니 여기서 등이라는 거는 미후 넝쿨입니다. 미후 등이에요? 미후등입니다. 미후등. 그러니까 예, 미후등을 쓰는 거죠. 아래가 등굴에 있는 예, 등쿨에 열린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후도가 없으면 미후등을 쓰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무가 쭉 설명을 해갑니다. 자, 3페이지 맨 위쪽에 왼쪽을 보시죠. 자, 식물, 음식을 먹으면은 일단은 음식물이 밖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방해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잘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받아들이지만 되게 거리낌이 있는 거, 거부감이 있고 불편한 거를 격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음식물이 좀 들어가지만은 불편한 상태를 격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토하고 저녁에 먹으면 아침에 토하는 거를 반위라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전체 음식이 다 토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나간다는 얘기도 이제 잠깐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은 잘 안 내려가거나 또는 그 위에 그 상부 쪽, 분문 쪽에 거리낌이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토한다. 따라서 이 반위는 일반적으로 토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반위도 역시 열격에 해당이 되는 거다. 반위나 열격이나 똑같은 거다. 단지 굳이 나누자면 이제 어느 부위냐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뭐 구분할 뿐이지 같은 거다라고 했고, 그 오른쪽에서 다시 보시면은 열격이라고 하는 것은 위안의 열격이다. 목구멍에서 잘 막혀서 안 내려가는 거를 열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위라고 하는 거는 위구지 열격이다. 그러니까 위가 시작되는 그 위에 입구 부분에서 열격이다. 이거는 동시일증이다. 다 같은 증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이러한 열격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없다. 뭐가 없어요? 복통도 없고 장명도 없고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 나는 것도 없고 설사도 안 하고 이질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토하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인이 아까와 좀 비슷한데 이러한 복통이 있고 장명이 있고 설사나 이질이 증상이 있다면 이런 증상이 같이 있다면 소장의 이기가 충실한 거다. 소장의 그 속에 있는 기운이 충실한 거니까, 그래서 이 병은 만약 같이 이런 상황에 같이 나와준다면은 이 병은 치료하기가 쉽고 이 사람도 건강한 거다. 아까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이런 게 아예 증상이 없어야 진짜 중한 증상이라는 거죠. 자, 그 아래 왼쪽에 보죠. 전체를 얘기합니다. 표증과 이증을 같이 버무려서 얘기를 합니다. 해역하고 열격, 이게 두 가지 증상이죠. 표증, 이증입니다. 이건 모두 중증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경중이 있다. 중증이지만 이 중에서 경중이 있다. 예를 들자면은 해역이 있는데 여기에 열격이 같이 섞여 있으면은 해역이 있는데 이게 그 열격의 증상이 안 보이면은 해역의 경증인 거고, 열격이 있는데 해역의 증상이 없으면 열격의 경증인 거다. 근데 이 두 증상이 같이 있게 되면, 즉 해역이 있고 열격이 있고 열격이 있는데 또 해역이 있으면은 이건 굉장히 중험한 증상인 거고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만큼 위중한 증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증상인 경우는 같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오른쪽에 보시죠. 이런 해역이나 열격이 이제 생겼어요. 태양인한테. 그럴 경우에 그 사경에, 그러니까 죽을 정도의 아주 위험한 지경에 가지 않는 그때까지는, 그 사경까지 가지 않은 때는 기거하고 음식 먹는 게 별로 달라질 게 없더라. 기거하는데 또는 음식 먹는데 보통과 똑같더란 얘기입니다. 딱 위험한 상황이 딱 돼야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보고 예사로운 병처럼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지경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만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회가 안 됩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그 아래쪽에 합니다. 여품 내가 장부를 품부받았다. 하늘로부터 받았다. 뭔 장부냐면은 태양인으로서의 장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상득, 맞볼상이죠. 나는 이 병을 6, 7년간은 알았는데 이때 구토연말했다. 자꾸 거품을 토해냈다. 그치만 내가 한 10여 년을 섭생을 하니까 다행스럽게 요절을 면할 수가 있었다. 섭생을 해가지고 요절을 면할 수가 있었다. 내가 왜 이걸 기록하느냐? 녹차. 이와 같이 기록하는 거는 태양인의 유병자, 태양인의 이러한 병이 걸린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하기 위함으로 내가 이걸 기록을 하는 거다라고 했고, 자, 치법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 이런 폐활학계 원진노 해라. 원진노. 네. 성질 내지 말아라. 이래야 된다.
공무도 좀 성질이 반성되었나 보다.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말아라. 저랑 침 먹고 뜸들어 하지. 자, 그 아래쪽에 봅니다. 자, 태양인에 대해서 저걸로 성질이 막 나왔나 보네. 자, 태양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태양인은 자, 의가 강하고 조가 약하다. 태양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대로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마음가짐 있죠? 이게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조는 작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조심하다. 했죠? 조심하는 거. 이 안으로 이렇게 뭔가를 갈무리하고 뭐 잡아내는 이런 부분은 약하다. 그러니까 안에 잡는 부분이 약하고 밖으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인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강하다는 얘기는 이 의가 강하다는 얘기는 위완의 기, 이 위완 목부분 가슴에 이어지는 위안의 기. 이게 뭐냐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밖으로 뭔가를 내뱉으려고 하는 호산하고 상달하고 호산하는 이런 기가 이것 때문에 태과한다. 그래서 월한다. 넘친다는 거예요. 월 넘친다. 태과에서 넘치게끔 되어 있다. 이게 의가 강하면은 지나치게 강하면 반대로 조가 약하면은 안에서 이렇게 조심하고 뭔가 잡는 이게 약하다는 얘기는 소장의 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중집 이 안으로 이렇게 이게 이 모아들려고 하는 이런 기운 그리고 흡취 호흡할 때 이 들이마시는 거 들이 안으로 이렇게 뭔가를 모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가 소장의 기인데 이게 부지해가지고 뇌다 이렇게 해서 부지 지탱하지를 못하고 줄인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안에서 잡아주는 건 기운은 없고 밖으로 튀려고 하는 기운만 있으니까 열격이나 반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으로 갈무리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책에는 여기가 중집이 아니라 책에는 이게 중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열. 예. 이 불화음 밑받침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중열일 수가 없어요. 내용상. 그래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집이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무가 제자하고 이렇게 나누는 얘기입니다. 동무가 제자하고 나누는 얘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죠. 우리 같이. 자, 문왈. 자, 제자가 한번 물어봅니다. 혹자가 뭐 물었다 했는데 제자가 물었어요. 주진영이 얘기한 열격과 반위가 있어요. 주진영이 뭐라고 했냐면은 혈액이 구모다. 그러니까 혈과 진액이 모두 소모가 돼가지고 위완이 건고 위완이 말라붙어가지고 먹은 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 물어본 거예요. 자기 스승한테. 그러니까는 왼쪽에 답을 합니다. 왈. 자, 왜 그러냐면 동무가 대답하고 있어요. 수곡과 기액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서 봐야 된다. 수곡과 기액. 수곡의 측면을 보자면은 위장에 납하고 수곡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에 납하고 위장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는다는 거죠. 위장에 납하는데 위장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비가 반드시 위지에서 호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에다가 수곡이 들어와서 쌓이는데 비장이 이것을 관리하고 지휘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에서 수곡은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대장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반드시 이거를 지휘하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대장을 부려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비나 신이고 그 불이어서 실제 일을 하는 거는 위와 대장이 되겠죠. 관리자가 비신이에요. 그래서 비와 신이라고 하는 거는 수곡을 출납하는 창고다, 부고다, 동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질위라고 하는 번갈아 든다는 거예요. 번갈아 든다. 뭐가? 보사. 여기에 들이차고 이거 비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차고 비고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된다. 수곡이 얘네들 그러니까는 비와 신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수곡은 그래서 수곡과 관련된 건 장부는 뭐예요? 비와 신이고 부는 위와 대장이라는 거예요. 쌓이고 나가고 하는 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천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앞에 수곡은 오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구분을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과 관련된 거는 뭐냐면은 위안으로 나갑니다. 위안에서 나가요. 호흡 하잖아요. 뱉어내는 거잖아요. 위안에서 뱉어낼 때는 폐가 이거를 호위를 하고 관리하고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흡 마시는 거죠. 들이마실 때는 소장에다 들이마시는데 기획을 이때 간이 이걸 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와 간은 기획을 호흡하는 문호다. 이건 이미 알고 계시죠? 이것이 번갈아 들면서 진퇴를 한다. 나아가고 물러나고를 한다. 그러니까는 수곡과 관련된 장부가 장만 얘기하자면은 비와 신이고 기획과 관련된 장부가 폐와 간이다. 이것들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장부들이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소양인을 좀 보자. 소양인, 소음인은 수곡과 관련해서 서로 반대 입장인 거고 태양인과 태음인은 기획과 관련해서 서로 반대 입장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 입장은 따로 정리를 안 했어요. 그건 그냥 해보시면 돼요. 자, 우선 소양인을 보자. 수곡과 관련된 건데 대장에서 수곡이 나가는데 우리가 보죠. 위가 있고 위에 위완이 있고 위 밑에 소장이 있고 소장 밑에 대장이 있어요. 위는 온한 기운이 있고 소장은 양한 기운이 있고 대장은 한한 기운이 있고 위와는 열한 기운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배우셨어요? 요거를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를 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장에서 수곡이 나가는데 수곡을 대장에서 내보내는데 여기에 음한직이라고 했어요. 대장은 그러니까는 음한직인 거예요. 음한직이 이해되죠? 이 음한직이가 소양이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장에서 내보내는 이게 부족하고 그 반대로 위중에 납하는 위는 수곡을 납하잖아요. 위는 수곡을 납하는데 이게 양열이라고 했네. 왜? 여기를 이렇게 바꿨나? 하여튼 뭐 바꿨다고 치죠. 자, 양열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자, 위에 양열지기가 반대로 필성하다는 거예요. 소양인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곡과 관련해서는 이거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기획과 관련해서는 이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데 위와 대장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약하니까 이게 내보내는 게 약하고 위에 받아들이는 기운이 아주 강하다. 필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태양인을 얘기합니다. 태양인. 소음인은 이 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해서 얘기해서 태양인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음인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자, 태양인을 보면은 소장에서 기획을 이렇게 흡수하는, 이 마시는, 들이마시는 음양한 기, 이 양한 기, 음양한 기, 음양한 기는 태양인은 부족해요. 그런데 위완에서 기획을 뱉어내는 이쪽에 양혼한 기, 이게 좀 바뀌었네요. 양혼한 기는 반드시 강하다. 아주 강하다. 필성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위안에 양혼한 기가 태성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위안의 혈액이 말라붙는다. 당연히 말라붙는다. 거기에 양혼한 기가 태성하니까 말라붙는데 실제로는 비단 여기가 말라붙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직이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뱉는 기가 태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가운데 아래쪽에서 이 들이마시는 중흡지기는 그와는 완전 반대로 태부지 아주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을 먹을 때 안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바로 토해내는 거다. 그러니까는 지금 열격과 반위의 증상은 이 저 위쪽에 위안의 기가 말라붙어서 이렇게 토해낸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이 안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동무는 오히려 이 안쪽에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소장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동무의 입장은 두 개를 같이 본 거예요. 근데 주진영이 정리한 거는 위완 쪽만 정리를 한 거죠. 네. 내가 정리한 게 훨씬 더 완벽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고 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문 했죠. 자, 주진영이 얘기한 열격하고 반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태양인의 병이냐,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왜 소음, 소양, 태음인의 병은 아니고 필명목, 당신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오자는 나죠. 그러니까 글쓴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물어본 사람인 경우에는 스승님이죠. 스승님은 왜 이걸 반드시 명목해가지고 이걸 짚어가지고 태양인병이라고 하느냐? 또 하나 묻죠. 아래 내경에서 얘기한 해역이라고 하는 것이 소음, 소양, 태음인의 병이 아니고 왜 반드시 태양인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아래쪽에 막비 견강부회야 그랬어요. 야, 견강부회 아니에요? 그냥 맞지도 않은 얘기를 선생님 의견에 갖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견강부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원컨테 그 이유 좀 들어봅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 봐 하면서 오른쪽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구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열격과 반위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죠. 자, 구토가 있다고 치자. 소양인이 구토를 하면 반드시 열이 난다. 소음인이 구토를 하면 반드시 한증이 생겨.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태음인이 구토를 하면 병이 나요. 자, 봐라. 근데 열격과 반위는 한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야. 그럼 이게 여기에도 다 속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사상인, 태양인의 병이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역을 봐라. 해역은 상체가 건강한데 하체가 딱 풀어져서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강이가 시리면서 걷지를 못한단 말이지. 이게 해역이. 그런데 소음, 소양, 태음인이 만약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은
다른 증상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증상이. 아까 뭐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른 증상이 없이 오로지 이것만 있고 한, 불한, 열, 불열, 약, 불약, 장, 부장한 이런 경우는 태양인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또 제자가 물어봅니다. 그 오자론에서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라면서 시작을 하죠. 자, 선생님이 해역병의 치법은 해역의 치법은 개심에 심에 아주 그 깊은 슬픔, 안타까움 이거를 경계를 하고 원진노, 진노를 멀리하고 성과 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양을 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서 이어집니다. 이게 뒤쪽에 아래쪽을 보죠. 자, 열kö병을 얘기하면서 치법으로는 진노만 멀리하고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끊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러면은 성과 정을 같이 얘기한 태양인의 해역병이 정에 진노만 멀리하라고 한 태양인의 열kö병보다 훨씬 더 중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리고 해역병에는 애심, 심애를 경계하라고 했으니까는 자, 애심을 상한 게 노심을 상한 것보다는 더 중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해역이 더 중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동무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 장에 오른쪽에 부 그랬습니다. 다음 장에 부 그랬죠. 자, 이게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 보죠. 자, 봐라. 우선 태양인의 열kö병은 해역병보다는 훨씬 중하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심에 상한 그 정에 상한 노심에 상한 것은 그 성에 관련돼서 상한 애심에 상한 것보다도 훨씬 중하다. 정에 상한 게 훨씬 그리고 이 병이 훨씬 더 중하다.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그거를 쭉 한번 설명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태양인은 애심이 심착 깊게 자리를 하면은 애심이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거죠. 애성이죠. 이게 하게 되면은 표기를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이러한 그 감정, 희노애락 이게 상하게 되면은 표기를 상하게 되니까는 표병이 생긴다. 그 다음에 정이 상하게 되면 그러니까 노심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기를 상하게 돼서 이병이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심을 거기다 얘기한 거는 표증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성이 상하는 희노애락의 성이 상하는 부분도 영향을 같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애심이 심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으로서 노로도 나오니까 애도 같이 얘기하고 노도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표기는 그래서 성만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뭐 애심이 그러니까 성이 상하면 표기를 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성이 심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으로 바꿔서 나와요. 그래서 노정으로 바꿔서 나오니까는 성에 대한 부분과 정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은 이 병이 훨씬 심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이제 제자가 정리를 해줍니다. 아, 동무의 생각을. 자, 그러면 소양이는 태양이라고 그 성과 정이 반대죠. 노성과 애정이죠. 아시다시피. 자, 소양이는 성이 상하면, 그러니까 노성이 상하게 되면은 구와 방광의 길을 상하게 되겠군요.
구기와 방광의 기를 상하게 되겠군요. 이게 좀 옛날 기억을 이제 되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애정을 상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노성이고, 정을 상하게 되면 소양인의 얘기입니다. 소양. 자, 소양인은 애정을 상하게 되면은 애정으로는 뭐가 상하냐면은 신과 대장이 상하게 되겠군요. 대장의 기가 상하게 되겠군요. 이게 어떻게 나온 것 같습니까? 자, 아까 표는 성이 상하면, 성은 표기를 상한다고 했죠. 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를 상한다고 했어요. 이기를 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표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해당하는 걸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약한 쪽으로. 소양인이니까 소양인 센 쪽은 이 중간 가슴 부위예요. 그죠? 위, 비가 세요. 이쪽 부위 세고, 약한 데가 어디예요? 신방광이 약해요. 그러니까 신방광이, 대장이 왜 나와 여기? 방광, 여긴 뭐야?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한번 보죠. 신과 대장이 이제 소양이는 약하죠. 자, 표로 얘기하는 것은 보면은 이 장과 부는 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장과 부는 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과 부 말고 우리가 그 인체를 나눌 때 뇌추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는 뇌추가 있어요. 뇌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배려가 있어요. 옛날 기억이 이제 나죠? 배려가 있고요. 이 인체 뒷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요척이 있어요. 요척이 있고, 네 번째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방광이 있어요. 방광이 있어요. 이쪽의 부분에는 우리가 아는 장부가 있지만은 이거 말고 이 바깥쪽의 부분에는 뇌추, 배려, 요척, 방광이 있어요. 그리고 이목비구가 있어요. 이목비구가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에는 이가 속해요. 지금 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가 속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목이 속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비가 속해요. 코. 그 다음에 방광에 해당하는 거는 구가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양인의 경우에는 얘는 되게 세지만 얘가 되게 약해요. 표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게 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와 방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에 해당하는, 이에 해당하는 걸로는 신과 대장이 나오는 거고. 그럼 보죠. 그 아래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소음인을 얘기하는, 소음인은 이거하고 이제 반대가 되겠죠. 소음인은 낙성, 희정으로 표현되죠. 성이 상하는 경우에는 소음인은 이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표기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목하고, 여기는 배려라고 안 하고 여만 얘기를 했죠. 목하고 여의 기가 상하겠군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희정은, 정이 상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그 이에 해당하는 장부, 비위가 있잖아요. 비와 위의 기가 상하겠군요.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태음인은 뭡니까? 태음인은 또 소음인하고 성과 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태음인은 어디가 강하냐면은 요 부분이 강해요. 그리고 어디가 약해요? 요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병은 전부 이쪽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음인은 성이 상하면은 이기와 그 다음에 뇌추의 기가 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장부는 뭐가 있어요? 폐하고 위환이 있죠. 그러니까 폐와 위환이 정을 상하게 되면 폐와 위환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인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태양인을 알게 된다. 태양인은 여기가 되게 강하고 어디가 약해요? 이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러면은 태양인의 성이 상하게 되면은, 상하게 되는 기운은
비의 기운하고 요척의 기운이 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요척 표증에 대한 부분은 그 애성이라고 하는 애성이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가 상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장부 간하고 소장이에요. 간하고 소장이 그래서 소장병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동무가 성정론부터 장부론으로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쭉 이어주는 것이 바로 구본의 특징이에요. 구본은 그렇게 쫙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신본은 병증 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고 한열을 도입하고 하니까는 이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인 쪽에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쭉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죠 하니까는 그래 잘 알고 있네 하면서 대화가 끝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태양인이 건강하려면은 대변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활해야 된다. 약간 물러야 된다는 얘기요. 물러야 되고, 두 번째, 대변의 크기가 크고 또 많이 보고 이래야 된다. 태양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인은 또한 이 대장이나 이런 게 잘 비면 좋지만은 화장실을 며칠 안 가도 잘 버틴답니다. 태양인은. 며칠을 안 가서. 네. 그거는 뭐 이제 87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태양인은 이제 폐가 강하잖아요. 실질적인 그 사이즈도 크다는 거예요. 폐도 크고 그다음에 87로 가면은 이게 이제 폐의 그 부가 위완이 아니라 대장이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장도 크다는 거예요. 대장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워지면 참 좋겠지만은 저장을 오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자, 소변은 어떻게 나오냐면 소변은 태양인한테 되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소변을 많이 누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자주 누는 것도 좋다. 소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누울 때마다 찔끔찔끔 나오고 하는 거는 태양인한테는 별로라는 거예요. 태양인의 건강 상태가 좀 나빠지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소변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얼굴 색깔은 태양인은 흰색이 좋다. 힐수록 좋다. 검으면 안 된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육은 약간 마른 게 좋겠다. 살찐 것보다. 태양인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야 건강한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태양인이 혹시 구미하, 이 가슴 안쪽 있죠? 구미가 어딘지 아시죠? 구미하, 여기가 뭔가 만져지는 단단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이게 작으면은 경병이고 쉽게 적이 없어질 수가 있지만 이게 크면은 중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심하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태양인. 자, 이렇게 해서 태양인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고 사상인의 병증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